어제 정말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킨 판결이 하나 나왔었죠. 이담 아나운서. 네, 재벌 총수의 장남과 대통령의 딸이 만나서 세기의 결혼이었는데요. 네. 이게 역대 최대 재산 분할로 세기 이혼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네. 자, 일단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은 재작년 12월이었죠. 위자료 1억 원에 재산 분할 665억 원이었는데요. 2심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20억 원에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이 1조 3,808억 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 20배가 넘는 액수가 판결이 나온 건데요. 사실 저렇게 숫자는 써 있지만요. 네. 체감이 안 돼요. 너무 그렇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뭐 저 같은 일반 소시민에겐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 모두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심 선고 직후에 노소영 측 변호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을 나누는 거고, 위자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노소영 관장 측의 법률 대리인의 표정만 봐도 우리 이번 한 건 했다. 이번 재판 이게 이겨서 성과도 좋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저렇게 훌륭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를 치켜 세워준과 동시에 입가 옅은 미소까지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안진영 기자님, 최태원 회장 측의 반응은 어떨지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네, 예상치 못한 판결에 이 최 회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2차 판결에 강력 반발하면서 그동안 편파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고 결과 역시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나왔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 재판부가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을 했고요. 아무런 증거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검토했습니다. 이제 상고를 통한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3심제이니까 가는 거야 막을 수는 없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건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장윤미 변호사님 그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1심보다 2심에서 위자료가 20배이나 커졌어요. 지금 뭐 천문학적 숫자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미친 피해가 상당히 컸다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설시 내용 중에서도 재판부가 질타한 내용을 보면 왜 위자료 액수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소송 과정 중에서도 본인의 부정행위를 반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좀 당당했다는 점을 꾸짖었습니다. 네. 그런즉 일부 일처제라는 헌법 가치를 최태원 회장이 존중하지 않는 태도였다라고 사실상 질타를 했고요. 네. 또 부부간에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호간의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정행위가 있었던 그 이후인 2019년도에 노 관장에게 지급했던 신용카드, 이 지급을 대신 지급해줬던 걸 중단했다는 점도 이 판단의 근거로 삼았고요. 또 1심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생활비 자체를 끊었다는 점도 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동거인에게 2011년 별거 이후에 200억 원이 넘게 지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단순히 지적한 걸 넘어서서요. 보통은 이제 혼인 파탄 시 내지는 이제 변론 기일 중심의 상호 간에 갖고 있는 재산을 합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동거인에게 쓴 200억은 이미 지급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쓸 돈이라고 봐서 그 최태원 회장의 적극 재산에 편입을 시켜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200억 원을 넣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나갔지만 그건 쓰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라고 보고 그것조차도 이미 나갔지만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 액수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설명 들으셨지만 재판부가 어제 최태원 회장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재판부가요. 그런데 그동안의 이혼 소송을 거쳐오면서 두 사람의 반응,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측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능력 제로입니다. 사람을 찾아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그동안 쭉 어떤 두 사람의 이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로 이제 극과 극인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그리고 아마 직원들 앞에서 저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도 저걸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뭔가 이런 표현을 조금 송구합니다만 그냥 이 상태에 대한 자신감 정도도 막 내비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제 항소심 판결로 지금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요. 사실 최태원 회장이 자신이 이른바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온 세상에 고백한 게 편지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그건 세간에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항소심 재판부는 질타를 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일단 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아마도 증거 자료로 최태원 회장이 2013년에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를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동거인이죠. 김희영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김희영 지금 동거인이 과거에 유부녀였고 이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 전부터 최소한 김영 씨와 최태원 회장이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근데 김영 씨가 이혼한 게 2008년입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영 씨가 이혼하기 전부터 만났다고 추정이 되니까 그럼 불륜 기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이 저게 김영 씨의 이혼한 시점이니까 그 전부터 외도 시작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네. 이런 편지 같은 걸 보면서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중시했다면 네.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시점으로 보면 보세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 이제 그게 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김희영 이사장이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전 남편과 이혼한 시점은 2008년 11월인데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태원 회장은 내가 김희영 관장에게 남편과 이혼하라고 시켰다. 이 말은 그전부터 알고 지냈던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자신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걸 고백한 건 2015년 혼외자 고백이에요. 시점이 상당히 격차가 차이 나잖아요. 2015년에 그 즈음에 사귄 줄 알았는데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 전부터 뭔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지금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배우자한테 저런 편지를 보냈다. 혹시 이것도 재판부가 보기에는 뭔가 곱지 않게 보는 대목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담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 편지 말고도요. 또 새 자녀에게 보낸 편지도 또 재판부에서 또 있어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했다. 너희는 잘못이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너희 엄마도 피해보게끔 행동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재판부에서는 다른 형사사건 법정 증언으로 했던 나는 김희영의 이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내용과 좀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서 둘 중 무엇이든 거짓이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장유미 변호사님 사실 무슨 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적절한 이 만남을 갖고
쉽게 말하면 이제 부정행위라 할게요. 먼저 재판부도 부정행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부정행위를 하는 그 근거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했다. 이 부분을 글쎄요, 최태원 회장의 새 자녀 말고 지금 시청자는 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김희영 이사장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했다는 이걸 어떻게 종교적 신념이란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재판부도 좋지 않게 판단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이란 건 본인이 관철해야 되는 가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본인의 이 실현해야 된 가치가 온당하고 사회적인 통념상 맞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부정행위는 맞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과 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해는 사실상 본인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다. 나는 종교적 신념을 제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선택한 부분이다. 자기 정당화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뉘우치지 않고 일부 일처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라고 질타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백성 변호사님, 네. 이 편지가 새 자녀한테 썼던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상한 데에 집중한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종교가 이런 상황에 부정행위를 하라고 무슨 권유하는 것도 아닌데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김희영 이사장이 난 혼외자 살기로 했다는 이걸 새 자녀한테 편지로 보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거를 뭐 굳이 유추해 본다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건 낙태 관련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혼외자를 낳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아이를 낳게 했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같이 살기로 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제 저희도 이제 판결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네. 최태원 회장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는 아마 모든 시청자분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 네. 20억이었잖아요. 위자료가. 그렇죠. 1억에서 20억으로 20배 뛰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많다고 위자료가 많이 책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근데 통상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위자료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경우에도 5천만 원을 거의 넘지 못하는 걸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번 사건 전에 역대 최고의 이혼 사건 위자료가 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최태원 회장이 비난받을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그럼 다른 사건에서도 이렇게 위자료를 높게 책정을 해줘야 되는 게 형평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이유로 위자료가 많이 책정되는 건 그건 전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위자료가 좀 상향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통상적인 사건에 이 불륜과 관련된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20억이 책정이 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재판부에 가면 위자료 20억 받고 저 재판부 가면 위자료를 5천만 원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위자료라는 거는 법원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재산상 손해를 어떻게 산정해요? 그러네요. 재산으로 하면 이게 뭐 어떤 정책 손해가 있으면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가한 재판부의 태도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위자료를 20억이나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다른 사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 부분이 좀 멘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학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이제 판결한다는데 과연 이 법관의 양심에 이게 과연 물론 형법에 그런 조항은 없겠지만 괘씸죄 항목을 적용해서 20억 위자료를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20억이라는 위자료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위자료 액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백성무 변호사님. 네. 이번 판결이 주목받았던 이유 중 또 하나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여기에 SK 일가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네 안 했네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었잖아요. 사실 1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재산만 가지고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죠. 네. 근데 이번에 항소심의 가장 큰 차이는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600억에서 1조 3천억이 돼버린 건데 어허. 이제 거의 제일 결정적인 부분은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SK가 이렇게 커 나가는데 소위 기여한 것이 있는지 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그거 판단의 주요한 이슈는 바로 저거였습니다. 소위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해서 한 300억 원 정도가 그때 고 최종현 회장에게 지급이 됐고 최종현 회장은 이제 일단 이거는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입니다만 50억짜리 어음 6개를
퇴임 이후를 생각을 해서 줬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그 300억이 실제로 지급이 됐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은행 거래가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은 이상 그건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결국 그 받은 300억을 받았다고 치면 네. 이 받은 걸 가지고 증권회사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해왔고 그걸 기초로 해서 결국 이렇게 커왔고 결국 이게 SK라는 대기업이 됐으니 그러면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형 무형의 도움으로 이 정도 커왔으면 이건 결국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거든요. 이게 논리적 흐름이. 네네. 근데 이제 SK 입장에서는 확인된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아하. 아무리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 확인되지 않은 증거만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러니까요. 재산분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결국 제가 위자료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형평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네네. 것이고 이 부분이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요. 장유미 변호사님. 자, 아직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상고, 즉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봐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자,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도 항소심 판결을 존중해서 그대로 난다면, 자, 지금 재산 분할이 1조 3,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론 위자료 20억도 큽니다만 재산 분할 액수가 1조 3,800억이에요. 이거를 혹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나 그럴 지불할 능력 없어요, 못 하겠어요라고 혹시 버티고 안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버틸려면 버틸 수 있는데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확정된 이후에는 이자가 또 계속해서 12%씩 가산이 되기도 하고요. 이자가 붙어요? 네, 이자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조치라서 그 조치를 계속하기도 어렵고 사실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 못 낸다라고 해서 민사나 이런 이혼 집행 판결문이 무용이 되는 결과도 실무에서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파악 가능한 자산이 많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자산만 일단 주식으로 SK 주식으로도 2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 주식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주식 압류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부동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비교적 또 부부관계였고 경제 공동체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추심까지 하는 법률적인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낸다, 나는 못 내겠다라고 버티기로만 나아갈 수는 없는 형국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못 버텨요. 아,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이자만 600억 정도 됩니다. 어머, 지금 세상에. 계산해봤더니 한 600억 정도 되고 네. SK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경영권을 확보하고 사수하는 거죠. 네. 주식을 뺏겨요. 그러면 주식이 압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 가능한 카드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해서 노소영 관장이 지급하느냐가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이 늦춰지면 600억이라니까요. 네. 이자만. 이자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그 과정에서 아마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최악의 상황도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산을 지급할 금액을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SK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최태원 회장 측, 더 나아가서 SK그룹 측은 지금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상황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